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매니아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그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진짜 아쉽게도 주가는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약 2% 내외로 떨어졌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실망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 실망감과 허탈감을 어떻게 또 위로를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본인 또한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또 가뜩이나 코스피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하향세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좀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많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향후 내일은 어떻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까 좀 예상은 하는데, 당분간 대형주들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향후 많이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번에 그 3년 내에 대규모 M&A를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조 실탄을 현재는 확보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은 실망스러운 연간 배당 때문에 좀 아쉬웠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환원 정책 중에 맥이 끊어질 대로 이제 빅딜을 5년 만에 재개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했어요. 현재 현금 실탄만 100조 이상 확보가 있는데 조만간 반도체 부분에서 의미 있는 M&A가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예고는 하고 있고요.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대규모 시설 투자한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전이 M&A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6년에요. 그때 하만인수 있죠. 하만인수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로써 초대형 M&A도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서 그런 실행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준비해온 것으로 토대로 한 3년 내로 의미 있는 규모의 M&A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M&A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력 뛰어있는 회사라도 모든 걸 잘할 수 없으니까 일단 기술력 있고 실력 있는 회사를 빨리 인수 합병해서 좀 더 경쟁력 있게 다가서야겠죠. 재계 안팎에서는 이제 삼전 이재용 그 부회장이 그 사법 리스크 부담으로 해서 M&A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M&A 나서고 있는데 삼전만 홀로 빅딜에서 두 손을 놓았기 때문이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최근에 합종 연행을 통해서 시장 재편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M&A 규모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 중에 7월 달에 보면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아나로그 디바이스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맥심 인터그레이티드를 22조 7천억 원에 인수했다네요. 22조 7천억 원. 그리고 엔비디아도 세계 최대 팹리스 ARM 회사죠. 영국 암홀딩스를 45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했죠. 10조 3천억 원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퀄컴도 마찬가지예요. 1조 5,365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CPU 설계 업체죠. 요즘 스타트 업체인데 누비아라는 업체를 또 인수를 했답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업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계속 인수 합병을 해가지고 몸집도 키우면서 실력도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삼전만 지금까지 홀로 이제 싸우고 이제 빅딜에서 이제 두 손을 왔는데, 이제부터 이제 삼전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A 재개 의사를 밝힌 삼전은 이제 조만간에 글로벌 유망 반도체 기업 중 한 곳을 사들일 전망이에요. 근데 어느 업체를 할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삼전이 비전 2030 시스템 중 반도체 1위를 목표로 달성을 이제 했잖아요.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분야에서 유망한 회사를 인수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현재 삼전은 오스틴 공장에 11조 이상 투입한다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운드리 생산 캐파 검토를 상시적으로 진행을 한다는데, 국내에는 기흥하고 화성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오스틴 포함해서 전 지역 대상으로 최적의 활용화를 좀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이 또 강점이 현금이 상당히 넉넉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3분기 기준에 가지고 현금성 자산만 해도 총 116조 2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전이
이번에 FCF 50% 배당이 쓴다 해도 시설 투자나 M&A를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잉여금은 계속 현금으로 쌓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 기간에 M&A에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보유 현금만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런 지속적인 현금 증가는 회사 경영에서도 부담은 되죠. 돈만 쌓아놓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쌓아둔 돈을 또 적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자꾸 생산성을 높이고 영업이익을 증대를 시켜야 하는데 좀 약간 정체했었던 것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100조 원을 가지고 어느 업체를 또 인수를 할 건지도 상당히 기대되고요. 또 새로운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삼성이 좀 더 폭발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나 이제 파운드리 분야 쪽에 상당히 눈을 들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상당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가장 또 아쉬웠던 것은 그 정기 배당이죠. 정기 배당 3년치 정기 배당인데 약 이 9조 6천억 원에서 9조 6천에서 9조 8천원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약 2천억 원밖에 안 늘렸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정기 배당금은 약간 좀 낮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 주당 354원 정도 받는데 한 몇십 원밖에 안 올랄까, 한 1, 20원 오를까 저도 예상되는데요. 하여튼간 9조 8천억 원으로 돼가지고 2천억 원밖에 안 올랐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당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실망을 해가지고 또 매물을 많이 내놓는 개미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하여튼간 그 배당을 좀 줄이는 대신에 제가 볼 때는 공격적인 M&A를 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환원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양쪽 둘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키워가지고 좀 더 생산성도 높이고 영업이익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죠. 시장 점유율도 더 확대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삼성을 좀 더 응원하고 싶고, 오늘 비록 주가는 막 많이 떨어졌지만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좀 더 꿋꿋하게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천만전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